안녕하십니까, BMW 임재민입니다. 이 장소에서 한 1년 전쯤에 제 차를 찍었던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 1년 타본 후기, 실제 오너가 1년 타본 후기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됐고요. 정확하게 1년간 제가 쓴 돈, 느낀 점, 어떻게 앞으로도 탈 건지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얼마를 썼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보험. 제가 이제 94년생이고요. 운전 경력이 대략 9년 잡았을 때 올해 제가 3월에 갱신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. 100만 원. 무사고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엔진 출력은 높지만 무늬 두 개도 아니고 스포츠카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다만 이거는 만 30대 이상이다.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0대 아래쪽이면 그래도 한 200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경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올라갈 거고, 두 번째로 차에 돈 들인 내용이죠. 기름은 저는 고급류만 넣고 있습니다. 고급류고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동탄에 있어서 매주 동탄을 그래도 2회는 왕복을 하는 것 같아요. 주말마다.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고급류로 한 50만 원 정도? 대략 50만 원 정도? 그 중에는 컴포트로 출퇴근한 거 포함, 스포츠 놓고 고속으로 쏜 것까지 포함.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? 조금 어디 여행 가고 장거리 가면 한 6, 70까지 썼던 것 같은데 평균 한 50 잡으면 될 것 같고, 차에 들어가는 이제 국물류라고 하죠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설 업체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엔진 오일은 일단은 기본 보증 BSI로 한 번 받았고, 그거 전에 하도 그 길들이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많이들 여쭤보셔서 2000km 때 제가 한번 했어요. 순정센터 가서. 그때 한 게 대략 한 30만 원 정도? 그 다음에 최근에 25,000km 찍고, 저랑 같은 시기에 저희 옆팀 친한 직원이 340 투어링을 뽑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엔진 오일이나 디퍼 오일을 한번 갈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25,000km도 됐고, 저도 좀 궁금해서 엔진 오일, 후륜이니까 뒤에 디퍼렌셜 오일 같이 갈아서 그게 또 한 60만 원 정도. 저는 소모품에는 이거 말고 쓴 게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아시겠지만,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튜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뜻이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방금도 이 차를 가지고 시승을 했어요. 비를 많이 맞은 이유가 이 차를 가지고 방금도 시승을 했는데, 시승할 때도 말씀 주신 게 엔진오일 점도라든지 사설 업체의 사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. 센터에 친한 어드바이저들 물어보니까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의 영역인데 될 수 있으면 보증이 끝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. 혹시나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혹시나 생기면 보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그 처리가 애매하고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한 적이 없고, 그 다음에 ACI2가 되기 직전 바로 제 차량의 고질병이죠. 타이로드 엔드. 이것도 카페나 이런 데 치면 많이 나오는데, 그 방지턱을 되게 천천히 가면 저희 손가락 꺾으면 나는 그런 관절 꺾는 소리가 나요. 똑똑 소리가 나거든요. 그게 저는 양쪽 다 걸렸더라고요. 그래서 출고하고 한 200km 탔나? 그때부터 나가지고 계속 M존 예약 잡아가지고 들어가려고 잡아서 갈았습니다. 그날 하루 통으로 센터에 있었고, 불행 중 다행인 건 그것도 바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2번, 3번도 한다는데 저는 한 번에 바로 잡혀서 지금은 소리 안 나게 잘 타고 있고,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. 이제 타이어.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순정이 브리지스톤의 투란자가 꼽혔었어요. 그래서 되게 접지력이 좋고 좀 쫀쫀한 타이어라고 해서 제가 24년 3월에 출고해서 24년 11월까지 한 2만 킬로 타면서 윈터 타이어를 갈아 끼려고 타이어 샵에 가서 넣었더니 깔끔하게 정말 마지노선까지 다 잘 썼다. 그래서 마모 한계선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 타이어는 폐기하고 윈터를 끼고 내년에 썸머를 다시 낄 때 사야 된다 라고 해서 브리지스톤은 제가 2만 타면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고, 그 다음에 윈터 타이어를 꼈는데, 윈터를 제가 준비를 좀 늦게 해서 금호 윈터크래프트를 꼈습니다. 그래서 금호 윈터크래프트를 제가 그때 100만 원 주고 4짝을 구매해서 24년 12월부터 25년 3월 초중순까지 꼈고, 한 3주 전쯤에 25년 3월 말이죠. 그렇게 좋다고 하는 미쉐린의 PS4S 한번 껴보고 싶어가지고, 요것도 사실 저는 원래 똑같이 순정 갈까 하다가 그 340 투어링 타는 그 친한 직원이
한 번은 껴보고 브리지스톤 할지 미쉐린 할지 고르자라고 해서 200만 원 시원하게 200만 원 써서 지금 타고 있고, 확실히 사실 브릿지 타보고 바로 탄 게 아니라 1대1 비교까지는 제가 레이서가 아니니까 어렵긴 한데 윈터 대비 너무 좋아요. 윈터는 아무래도 조금 탄탄하고 하니까 조금 더 사실 온도도 낮긴 했겠지만 좀 고속에서 치면 많이 미끄러웠거든요. 미끄럽다는 게 차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슬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미끌미끌한 느낌이었는데, 온도도 오르고 요 접지력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하는 요 타이어를 껴놓으니까 쫀쫀합니다. 소위 말하는 잡아 돌릴 때 안정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, 타이어에는 제가 이제 이번에 돈도 많이 써보고 3개를 써보면서 타이어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겠구나. 타이어가 정말 성능도 성능이지만 특히나 제동이나 안전한 거에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껴서 타이어에는 고객분들께서 돈을 안 아끼셔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지금 보시면 꼬냑 시트 딱 요 정도 때가 올라옵니다. 사실 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, 제가 그래도 시트는 관리를 해요.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뭘 쓰는지 보여드릴 건데, 요것도 그 같이 340 타는 그 동료가 저한테 선물로 하나 준 건데, 요걸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닦아주니까 딱 저 정도? 저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실 제가 뭐 워낙 만족을 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,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 ACI2 되면서 D컷 핸들이나 앰비언트 이런 공조기 바뀐 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, 극과 극인 것 같아요. 무조건 신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저는 근데 제가 그냥 탔던 게 익숙하니까 좋은 건데, 전 둘 다 마음에 듭니다. D컷은 D컷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고, 지금 제 차는 제 차대로의 또 뭐 편리한 기능도 있고 직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요거는 정말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. 다만 시트 색깔이 바뀐 거는 꼬냑을 조금 그리워하시고, 요 M 스포츠 시트 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. 어찌됐든 요게 M 퍼포먼스 차량 중에서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요 시트를 넣어줬던 차다 보니까, 저는 그래서 요 시트 때문에라도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, 2열은 사실 사람이 거의 안 탔습니다. 가끔 뭐 저희 팀원들, 뭐 가족들 가끔 타는 정도라 2열은 새 거예요. 사실 2열에 대해서는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, 트렁크도 지저분한데 일부러 정리 안 했습니다. 그냥 늘 제가 타는 대로 여기다 넣어놨었고, 제가 장거리 다닐 때 슬리퍼 말고 저는 운동화를 신는 스타일이라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되고, 왼쪽에 한번 비춰주시면 저 공간에 제가 저는 좀 병이 있어요. 워셔액이 항상 트렁크에 2병이 있어야 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저는 워셔액을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여러 개 다 써봤는데 저게 제일 좋다고 평이 많아서 저걸로 쓰고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, 소낙스 더뷰 국내 최초 에탄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있구나. 이게 제가 그동안 받았던 뭐 이런 내용들,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 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. 그리고 요 아까 트렁크에서 보여드렸던 내역서, 요거 아마 피디님이 사진을 올려주실 건데, 여기 어떤 내역이냐면 그 영종도에서 에어포트 서비스 이용했던 내역입니다. 제가 여자친구 만난 지 이제 4년 차 때 처음으로 같이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보자 라고 해서 갈 때 한번 썼었는데, 에어포트 서비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거는, 공항 출발 시간이 되기 전에 알아서 운전자들이 스케줄을 맞춰서 드라이빙 센터에다 차를 대면, 이제 접수를 미리 해놓고 차를 대면 옵니다. 와서 짐을 다 꺼내주고 예약이 맞는지 체크를 해서 안내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대로 다 쓰게 돼 있어요. 뭐 차종, 뭐 정보, 그 다음에 어떤 편명으로 갔다 언제 오는지,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뭘 해주는지를 여기서 센터 어드바이저 분이 적어 주시는데, 기본적으로 아시는 기본적인 점검들, 뭐 보충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보충해주고, 꼭 여쭤보시는 게 세차, 기계식 자동 세차인데 할 건지 안 할 건지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자동 세차라 당연히 해달라고 했지만, 디테일링을 하시거나 자동 세차 그 브러쉬가 도장면에 닿는 거 싫어하신다 라고 하면 그건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총 85,400원 이었어요. 저는 3박 4일 갔다 왔고, 요 기간이 84,500원의 규정 기간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센터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고,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요거 다 쓰고 나왔더니 갈 때는 X5 그냥 트렁크에다 캐리어 실어주고 터미널에 딱 내려주고 가고, 올 때도 내리고 나서 입국 수속할 때 전화만 주면 미리 시간 맞춰 온다고 하길래 진짜 했는데,
내리고 났을 때는 iX.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조건 크고 넓은 SUV로 고객들 편하게 뒷자리에 태워주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도 시간이 한 7시인가 그랬으니까 19시면은 사실 막 어둡고 할 때니까 차 찾고 막 이런 거 힘들었을 텐데 그냥 이제 내리니까 태워주고 영종도 가니까 요 내역서 주면서 결제 요청해주고 뭘 했는지 다 확인시켜 줬습니다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진짜 여행 잘 갔다 왔다 라고 느꼈고, 요게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하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외부 업체 쓰고 하는 걸로 제가 어디 영상이나 유튜브에 뉴스 봤거든요.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보고. 근데 저희 브랜드는 너무 좋지 않나.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, 저희 브랜드가 만든, 저희 브랜드가 관리하는 그 안에서 어디 가질 않아요. 사실 제가 의심돼서 마이 BMW 어플로 봤거든요. 어디 안 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저는 그때 당시에 BSI 보증 소모품이 딱 맞물려서 그때 뭐 했냐면 엔진 오일, 그다음에 마이크로 필터 다 교체했습니다. 같이.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제 차는 소모품도 갈았고 새 차도 했고 다 좋았어요.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저는 타이어 공기압을 좀 빼고 타는 편인데 규정 공기압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기압만 한번 잡았습니다.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 그것도 좋았어요. 타이어까지 봐줬다는 거니까. 저 요 에어포트 서비스 꼭 한 번은 BMW 오너라면 인천 가실 일 있으면 한 번은 진짜 써보면 좋지 않나.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해외를 또 간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정도 비용 값어치 한다고 봅니다. 너무 만족했습니다. 저는 돈을 냈습니다. 그 이유는 엑설런스 클럽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죠. 저희 브랜드는 엑설런스 클럽 7 시리즈, 8 시리즈, X7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엑설런스 클럽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멤버십이 주어지고요.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번 바뀌긴 하는데 1년에 몇 회라고 에어포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.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비용을 안 내도 됩니다. 그래서 혹시나 7 시리즈, 8 시리즈, X7 등 엑설런스 클럽을 구매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사실 그 세레머니거든요. 핸드오버 세레머니. 세레머니도 있는데 좀 실용적인 거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에어포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. 정말 편해요. 정말 편하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았던 건 하다못해 김포공항을 가더라도 주차 그게 제일 스트레스잖아. 돈 내는 건 상관없는데 공간 찾아야 되고 게이트랑 가까운 쪽은 이미 다 차 있으니까 저기 끝에다 대고 막 여름에는 걸어올 때 덥고 한데 너무 그냥 내리고 갔다가 오면 탑니다.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서비스를 돈을 내더라도 만족했는데 돈을 안 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만족을 할까 싶어서 안내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1년 동안 탄 1열의 상태고요. 디테일링을 안 해서 더러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1년 타면 딱 이 정도다. 저는 주로 평일에 5일은 구두, 주말에 이틀은 운동하니까 아마 요런 데도 많이 이렇게 구두장 묶고 했을 거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런데 디테일링을 안 해서 이렇게. 그리고 저 발판도 자동 세차장 가면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. 저는 그때만 청소합니다. 또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쏘고 싶을 때가 생기면 사실 가다가 봐야 됩니다. 물론 이렇게 알아서도 하긴 하는데 스포츠인 줄 알고 눌렀다 컴포트 들어올 때 있거든요. 그럼 숙여서 누르고 모드 바뀐 거 보고 다시 가야 되는데 또 돌아올 때 또 눌러줘야 되고. 근데 M의 장점이죠. 여기 M1, M2 버튼. 요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편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 M게러지 센터 가서 물어봤어요. 혹시 그 M 핸들 얼마냐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 정도 한다 그래가지고 포기했고요. 그냥 튜닝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튜닝이 아니라 순정파라 조금 아쉽지만 타고 있고, 이걸 정말 원할 때가, 그리고 그다음에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제 진짜 M3, M4 제일 제가 갖고 싶은 차는 M4 컨버터블로 가면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 라고 싶고, 탄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틸팅 했을 때 틸팅하면 아무래도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유격이 벌어지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좀 나는데, 요거는 저만의 그 해결 방안인데 아예 안 날 순 없죠. 뭐 열리는 거고 부품이 있으니까 아예 안 날 순 없는데 했다가 닫고 지금도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너무 거슬리면 아예 한번 저는 이렇게 열었다 닫습니다. 센터에다가도 제가 좀 알아보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제 출고 고객등이랑도 얘기했을 때 요 안에 먼지가 끼면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열었다가 이렇게 닫고, 오늘같이 비가 온 다음날 무조건 저는 자동 세차를 한번 합니다. 세차를 해서 여기 있는 거를 그래도 최대한 빼주면 안 나더라고요.
그래서 저는 썬루프의 소음은 그렇게 쓰고 있고, 요즘 나오는 저희 브랜드 신차들은 뭐 공간도 공간이지만 통 유리라고 하죠. 많이들 아시는 글라스 루프, 뭐 파노라마 썬루프를 사용을 하면서 소음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. 그러면서 머리 공간도 좋아졌고 개방감도 좋아졌고. 하지만 저는 이 틸팅 기능이 너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1년간 오너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실제 제 리뷰죠. 다행히 저는 운 좋게 뭐 돌이 튄다거나 뭘 포토를 밟아서 휠이 깨진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. 아주 운이 좋게 깔끔하고, 다만 돌이 여기 튀었더라고요. 엠블럼에. 이게 뭐 묻은 건 줄 알고 엄청 지워봤는데 이게 손톱이 걸리거든요. 이렇게 이게 돌이 여기 튀었습니다. 다행히도 도장이 안 튀어서 이 상태로 잘 타고 있고, 앞으로도 저는 이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할 거고,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될 때까지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. 중간에 이게 기반병이 오면 심각해지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으로 시승을 하고 상담도 드리고 계약도 이루어져서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, 340i 조수석에 타서 한번 질감 한번 맛보고 싶다,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6기통 네 운전 스타일 한번 보여줘라,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차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, 340i 투어링, 제가 이 차 뽑고 M 붙은 차들만 거의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한 30대 가까이 인도를 완료를 했는데,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, 생각보다 또 대기가 길어요. 항상 대기가 길었던 차종이기 때문에 미리 대기 순서 확보를 위해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, 최근에 340 투어링 그 쇼츠 출고 영상 올린 데 써 있더라고요. 그 340 투어링 맛집이라고. 제가 봐도 340이랑 340 투어링에 대한 그 출고 쇼츠가 좀 많더라고요. 맛집인 만큼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정확한 상담, 빠르게 인도 드릴 수 있는 대기 순서 확보, 그다음에 혜택도 최대한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